안녕하세요. 루시나 산부인과 원장 김청훈입니다. 오늘은 산정검사 중 육모막 검사와 양수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검사 모두 다운 증후군 등 염색체 이상화를 확진하는 검사로 알려져 있죠. 임신을 하게 되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기형아를 낳지 않나 하는 것일 것입니다. 최근에는 결혼과 임신이 늦어지고 환경오염과 약물 복용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점차 기형아 출산은 늘어나고 있는데요. 기형아 출산에 대해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이에 대한 예방과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죠. 그래서 임신을 하면 조기 진단과 유전 상담을 통해 건강하고 똑똑한 아기를 낳기 위한 노력은 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아기를 출산하기 전에 진단할 수 있는 기형아 검사로는 크게 다운 증후군 등의 염색체 이상화와 신경관 결손과 심장기형 등의 구조적 기형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등 염색체 이상화를 확진하는 육모막 검사와 양수검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까 합니다. 양수검사와 육모막 검사는 태아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침습적 검사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다운 증후군 등 염색체 이상화나 신경관 결손 등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만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유산과 기형아 발생률이 늘어나며 특히 다운 증후군은 출산 시 나이가 만 35세일 때 발생률이 250대 1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 35세부터는 염색체 이상화 발생률이 급속히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운 증후군 발생 빈도가 250대 1 정도 이상 발생할 확률이 있는 경우를 고위험군이라 하죠. 고위험군에 속하는 임신부로는 첫째로 35세 이상의 고령 임산부인 경우, 둘째는 이전에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등 염색체 이상화나 선천성 기형아를 분만하셨던 경우, 그리고 셋째로는 본인이나 남편 집안에 정신 박약아나 선천성 기형 환자가 있었던 경우이며, 마지막으로 반복하여 자연유산을 했거나 이전에 사선을 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에게만 다운 증후군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약 80%는 이런 고위험군이 아닌 산모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침습적 검사를 해야 하는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선별검사가 필요한 거죠. 선별검사로는 1차 기형아 혈액검사와 목 뒤 투명대 검사, 그리고 2차 기형아 혈액검사 및 리포터 검사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수검사 같은 침습적 검사를 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고위험군인 앞서 말한 4가지 경우와 그리고 선별검사상에서 고위험군으로 나온 경우입니다. 먼저 임신 11주에서 13주 사이에 하는 육모막 검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육모막 검사법은 영어로는 콜리오닉 빌라이 샘플링이라고 하며 말 그대로 육모를 채취해서 태아의 염색체를 분리해 태아의 유전자와 염색체의 상태를 알아보는 검사법입니다. 육모는 작은 손가락 돌기 모양의 융기를 가진 초기 태반을 말하는데요. 육모는 수정란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태아와 발생 기원이 같아 이 육모를 이용하여 태아의 염색체와 유전자를 분리해 기형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육모막 검사는 비교적 이른 임신 주수인 10주에서 13주 사이에 하는 검사이지만 가장 적당한 시기는 10주입니다. 또한 육모세포는 양수검사보다 세포가 빨리 자라 염색체나 유전인자에 대한 결과를 빨리 볼 수 있지만 유산율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육모막 검사는 2가지 방법으로 육모 채취를 하는데요. 하나는 진로 자궁경부를 통한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배를 통해서 육모를 채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태반의 위치, 자궁의 굽어진 정도, 의사의 숙련도에 따라 방법이 정해지게 되죠. 기본 검사 방법은 산모가 진찰대에 누운 자세에서 초음파를 통해 태아와 태반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초음파 가이드 하에 자궁문을 통해 가는 플라스틱 대롱을 자궁내 육모에 넣어 소량의 육모를 채취한 다음 채취된 육모 조직을 배양합니다. 일주일 배양하고 염색체 핵형을 분석하여 염색체 이상 혹은 단일 유전 인자 질환을 진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육모막 검사에는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우선 장점은 임신 초기에 할 수 있어 염색체 이상화가 나왔을 때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치료적 유산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양수검사보다 2~3배 정도 태아 손실률이 높고 임신 15주에서 20주 사이에 하는 산모 혈액 알파 태아 단백 검사가 비정상적으로 나왔을 때 양수검사를 다시 해야 하는 이중 부담이 있다는 거죠. 육모 검사에 따른 위험은 약 1%로 유산율, 감염, 출혈이 있으며 너무 임신 초기에 할 경우 경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수검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수검사는 임신 15주에서 20주 사이에 하는 검사로 외래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산전 진단검사입니다. 양수란 자궁 안에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양막, 이 양막 안에 있는 액체를 가리키는데요. 이 양수 안에는 태아의 피부 세포와 태아가 만들어낸 여러 화학 물질이 들어있어 이 양수를 채취해 양수 속에 들어있는 태아 세포를 배양한 후 세포학적, 유전학적 염색체 검사를 하게 됩니다. 태아의 염색체 질환을 진단하는 검사로 정확도는 99% 이상이기 때문에 그 전에 혈액 기형아 검사나 태아 목덜미 투명대 검사에서 이상이 있었더라도 이 결과가 정상이면 안심해도 됩니다. 비교적 간단한 검사로 실제 주사 맞는 정도의 아픔 외에 큰 불편함은 없지만 심리적인 부담이 동반되는 검사인데요. 아무래도 자궁 속으로 바늘이 들어가기 때문에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두려움과 정신적 긴장감 때문이겠죠. 따라서 양수검사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수검사의 적절한 시기는 16주에서 18주인데요. 왜냐하면 양수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양수를 20ml에서 50ml 정도 충분히 뽑아야 하기 때문에 양수량이 200에서 250ml 정도 되는 15주 이후에 가능한 거죠. 이때쯤 양막이 이중으로 융합되지만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임신 16주에서 18주 사이에 양수검사를 하게 되며 임신 20주 이전에는 하셔야 합니다. 임신 20주가 지나면 결과가 이상이 나왔을 때 태아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양수의 활동성 세포가 적어 배양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이죠. 양수검사는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비교적 간단한 검사입니다. 양수검사 방법은 우선 산모가 진찰대에 누운 상태에서 시술 부위를 소독한 뒤 복부 초음파로 태아와 태반이 없는 부위를 확인하고 시술 깊이를 정하게 되죠. 마취 없이 진행하는데 위치 확인과 시술 깊이가 정해지면 태아를 피해 가늘고 긴 바늘로 20mm 정도의 양수를 채취합니다. 양수를 뽑는 시간은 1분에서 2분 정도 걸리므로 금방 끝나죠. 양수를 뽑아도 다음날이 되면 다시 채워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신 16주경에는 양수 1ml에 12,000개의 세포가 있지만 그중 6개 세포만 살아있는데요. 따라서 양수 20ml를 채취하면 살아있는 세포는 대략 120개 정도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하여 수가 많아진 후 염색체가 잘 보이는 세포만 검사에 사용하게 됩니다. 세포를 배양할 때 태아의 염색체 46개를 다 관찰하기 때문에 세포 배양을 위해 2주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검사 결과는 10일에서 14일 후에 넣으며 양수를 세포 배양하여 염색체 핵형을 분석합니다. 만약 다운 증후군 같은 3배체 이상화 여부만을 빨리 알고 싶다면 이 경우엔 하루만 해도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죠. 임신 16주경 양수 검사를 했다면 기형아 검사상 신경관 결손 위험도가 있을 것을 대비하여 양수를 보관한 후 필요시 신경관 결손증을 진단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수 검사의 장점은 검사 결과가 정확하고 유산율은 0.5%로 육모마 검사보다 적습니다. 양수 색깔은 대개의 경우 투명하고 맑지만 약 2%에서 3%에서는 녹색이나 갈색을 띠는데요. 이는 혈구가 양수로 나오면서 파괴되어 색깔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죠. 이 양수 색깔이 탁하면 배양 성공률이 낮고 유산 실패율이 조금 높아집니다. 양수 검사 후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은 양막 파열이나 오염된 바늘에 의한 염증, 조기 진통, 유산 등의 경우가 있지만 그런 확률은 300분의 1이며 비교적 안전한 편입니다. 양수 검사를 하신 후 병원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안정을 취하셔야 하는데요. 그 이후엔 초음파로 태아의 정상적인 심박동과 바늘로 인한 태반의 혈중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뒤 집으로 가셔야 합니다. 검사 당일에는 집에서 안정을 취하셔야 하고 2, 3일 동안은 부부관계나 무거운 것을 드는 행동은 삼가해야 합니다. 물론 비행기를 이용한 여행도 피해야 하겠죠. 만약 양수 검사 후 피 혹은 물 같은 분비물이 나오거나 복통, 열이 나는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산정검사에서 많이 하는 양수검사와 육모막 검사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우리나라도 점차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고 최근에 환경오염 등이 심해지면서 점차 선천성 기형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제일 치명적이고 불행한 기형이 염색체 이상화입니다. 그래서 양수검사나 육모막 검사를 해야 하지만 이런 검사는 침습적이기 때문에 그 전에 선별검사로 태아 목덜미 투명대 검사와 혈액 기형아 검사 또는 리포터 검사를 하게 되죠. 여기에서 고이용군으로 나오게 되면 확진을 하기 위해 양수검사나 육모막 검사를 하게 됩니다. 시기적으로 임신 13주 이전이면 육모막 검사를 하게 되며 그 이후인 경우에는 양수검사로 확진하게 되는데요. 혈액기형아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온 경우는 그 전에 리포터 검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침습적 검사 여부를 결정하기도 하죠. 하지만 선별검사 중 태아 목덜미 투명대가 3mm 이상으로 나오거나 리포터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온 경우는 확진을 위해 양수검사나 육모막 검사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양수검사를 할 대상은 출산시 나이가 만 35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요즘은 산모의 나이가 많아 양수검사 대상자가 너무 많게 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고령 산모에게 다 양수검사를 권할 수 없고 전문의가 충분히 설명을 하면 본인들이 필요한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염색체 기형 및 기형아는 본인들의 자녀이므로 전문의들이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을 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선천성 기형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거죠. 최종적으로는 본인과 배우자가 자세한 설명을 듣고 필요한지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본인들의 자녀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여 이런 침습적인 검사를 할지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령 양수검사나 육모막 검사상
다운 증후군 같은 염색체 이상화가 진단되더라도 태아의 임신 지속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산모의 몫이며 산모의 자율 선택권에 따라 향후 출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임신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검사들은 건강하고 똑똑한 아기를 낳기 위한 과정이고 엄마의 노력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